자, 우리 집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고요. 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원소가 있고 그 원소들로 구성된 집합에 부분들이 있었단 얘기야. 그리고 그 부분들이 있는데 부분 집합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집합들 가지고 연산을 하는데 연산할 때 특히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동시에 성립하는 새로운 연산 뭐야? 대칭차가 있었고 대칭차의 여집합도 있겠죠. 그래서 대칭차와 대칭차의 여집합은 애초에 어떤 구조를 만족하도록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동시에 만족되도록 만들어진 집합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동시에 성립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게 분배법칙 and 드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 분배법칙이나 드 모르간의 법칙들도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얘는 인수분해 느낌으로 전개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더라. 잘했죠? 잘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어떤 집합의 유한집합 내에서 또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원소 개수 파악할 때 뭐 한다고? 그렇죠. 벤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벤, 오케이? 벤 다이그램 이용해가지고 각 영역을 잘 표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관계식을 만들어서 오케이? 됐죠? 그래서 관계식을 만든다. 관계식을 만드는데 뭐를? 영역을 뭐로? 수 또는 문자를 이용해서 수 또는 문자를 이용해가지고 영역을 해서 관계식 이용해서 만든다. 끝. 오케이? 됐어? 이까지 얘기해 드렸고 남아있는 연습 문제를 살짝 한번 살펴봅시다. 남아있는 연습 문제.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5-16번 했어요, 우리? 5-16번. 14, 15, 16 전부 다 안 했어요? 14, 15, 16? 14는 했고 15 봅시다. 14는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 맞네. 정확하네. 자, 15번입니다. 15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대칭차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가 있습니다. 자,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은 자, 집합 A는 해집합이야. 누구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2와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대칭차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값 자체가 마이너스 2랑 2가 된다란 얘기야. 오케이? 잘했나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집합 A가 가질 수 있는 원소가 2, 4야. 그러면 여기 2, 여기 2 겹쳐지니까 여기 2. 그 다음 여기 얼마? 4. 여기 얼마? 마이너스 2. 게임 끝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대칭차 집합에 마이너스 2라는 원소는 여기 없으면 이쪽에는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근이 누가 만들어진다? 4하고 마이너스 2라는 근이 거기 그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될 거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좀 하셔야 될 게 뭐냐? 16번 문제입니다. 아, 이게 수학인 듯 아닌 듯 약간 뭐 놀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숫자 놀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16번 봅시다. 1, 2, 3, 4가 있어요. B가 1, 2, 3, 4, 5, 6, 7 있습니다. 집합 A를 봅시다. 얘가 1, 2, 3, 4야. 1, 2, 3, 4가 되네.
집합 B는 얘를 먹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뭐가 있다? 5, 6, 7이 더 있겠네요. 5, 6, 7이 더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P랑 A랑 교집합을 했을 때 P랑 A랑 교집합을 했는데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돼? 3개가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P는 어디에? 그렇죠. 집합 B의 부분집합이란 뜻이죠. 에이, 이제 지금 나 조건 모르면 심각합니다, 아주. 오케이? 됐어? 됐죠? 그래서 P가 심각하나? 모르겠네, 일단. 왜? 들어가야 돼.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22가 되더라. 라는 얘기고,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22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P가 1, 2, 3, 4 중에 무조건 3개의 원소는 가지는 거야. 오케이? 3개의 원소는 가지면서, 자, 남아있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5, 6, 7이 있겠죠. 그럼 결국은 뭐야? 한 개 버리고 얘는 먹는데 얘 버릴 거냐, 얘는 먹는데 얘를 버릴 거냐. 오케이? 얘를 먹는데 얘를 버릴 거냐, 얘를 먹는데 얘를 버릴 거냐 라는 건데 현재 합들을 봅시다. 다 합하면 10이니까 이거 합이 9예요. 얘는 8이 되겠죠. 얘는 7이 되겠죠. 얘는 6이 되겠죠. 다 합해서 22가 돼야 돼. 오케이? 22가 돼야 돼. 남아있는 이 원소들의 총합이 얼마가 돼? 13, 18이 되겠지. 오케이? 18이 되는데, 자, 뭘 해주면 만들어지니? 9랑 누구랑 하면 만들어져? 8이랑 20이 만들 수 있나? 여기 있는 이 원소 3개랑 여기 있는 원소 3개랑, 자, 8이랑 여기 있는 값을 해가지고 22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 수 있나요? 얼마 더 필요한데? 14. 14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탈락. 7이야. 7이야. 15 만들 수 있어? 없어? 탈락. 됐지? 여기 6 남았어. 6이야. 6이면 여기 얘 22 만들어주려면 16 만들어야 되지. 16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탈락. 얘밖에 없네. 그러면 9야. 9니까 13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6하고 7 추가되면 되더라. 이게 체계적으로 뭔가를 배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단 파악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적당한 사례를 본인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없습니다. 맞죠? 따로 공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 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 파악만 잘 하시고 해결하시면 되더라. 자, 이제 6장 연습 문제입니다. 자, 6장 연습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6-8번은 안 했죠? 6-8번 안 했고 같이 한번 봅시다. 6-8번 봅시다. 얘가 최근에 한 23년도, 22년도에 있었던 그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봅시다. 거기 K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전체 집합이 있을 텐데 이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X는 K 이하의 자연수다. 이하의 자연수다. 자, 그런데 조건 가부터 봅시다. 조건 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 상황이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자, A 차집합 B 1, 3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거기 봐봐. 봐봐. 나는 뭐냐? 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A여 합 B. A여 방대 합 B야. 그럼 어느 영역이야? A여 합 B야. 이 영역이야. 맞죠? 이쪽 영역에 원소의 개수 몇 개 있다? 6개 있어. 이쪽 영역에 원소의 개수가 6개 있으면서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얘입니다. 8이야. 납득가세요?
그게 납득하냐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저기 원소의 개수가 8개다. 저게 포인트입니다. 왜? 밖에 6개 있고 안쪽에 1, 3이 들어있으니까 토탈 8개고 8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소들을 구성할 수 있더라. 왜?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또는 7 또는 8이 있는데 1, 3 제외된 상황이고 나머지 6개의 원소가 어디 배치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조건 한번 봅시다. B의 원소의 합은 K이다. B의 원소의 합은 SB는 뭐가 된다? 8이다 라는 얘기잖아. 8 되는 거는 SB의 원소의 합은 모든 원소의 합은 8이다 라고 돼 있네. 모든 원소의 합은 8이다. 됐죠? 뭐야? 그랬을 때 여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SB의 원소의 합. 이건 뭐야? 이게 뭐 8이네. 여기가 8이 들어가도 되겠네. 이게 좀 특이하네. 오케이? 8이 들어가도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니까 저거 하나 만들어지겠고. 자, 좀 특이하네. 경우가 두 가지네요. 8이 나올 수도 있고 B가 8이 나올 수도 있고 특이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합이 8이 되려면 2, 6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네. 2, 6이 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이거가 되거나 아니면 A가 이렇게 되어 있고 B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 3이고 이쪽 영역에 누가 있더라도 2, 6이 여기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2, 6이 여기 있어도 상관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답을 내셔야 되는데 문제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느냐? A, 여, 합, B, 여. A, 여, 합, B, 여 맞나? 교, B, 여. 얘가 뜻하는 바가 뭐야? A 합 B의 여집합을 뜻하는 거죠. 밖에 있는 원소는 어차피 합이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합하면 얼마가 돼? 두 개씩 묶으면 되잖아. 9, 9, 9, 9, 36에서 뭘 빼주면 된다? 12를 빼주면 되겠네. 어찌됐든지 8이 여기 8, 여기도 8이니까 합할 때는 어차피 동일할 거예요. 답은. 그래서 저렇게 정리가 되더라. 됐죠? 14번 봅시다. 자, 14번 한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운동복을 입은 학생 중에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다.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여학생이다.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어. 얘가 여학생이다. 일단 뭐 이렇게 돼 있고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의 30%가 여학생이고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의 이거의 30%가 여학생이고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다. 자,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이게 여학생의 절반이 되겠죠. 여학생의 절반이 됩니다. 자,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이 각각 90명, 50명일 때 됐죠?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이 몇 명? 90명. 그 다음에 50명이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네.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이 얼마가 된다? 50명이 됩니다. 빨간색도 흰색도 아닌 운동복을 입은 여학생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학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이 결국 운동복의 색깔이 빨간색이 되거나 흰색이 되거나 이 외가 있는데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빨간색이 몇 명? 빨간색 운동복 모두가 여학생이니까 여기 50명이겠네. 맞죠? 자, 흰색 운동복의 30%라 그랬으니까 얼마가 돼? 27명이 되겠네. 됐죠? 27명입니다. 자, 정의 섰는 거 아니야?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여학생은 여학생이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토탈 100명이잖아. 그럼 여기 23명이겠네.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이제 명제와 조건입니다. 자, 명제와 조건은요. 이제 참 거짓, 목표는 이겁니다. 참 거짓을 이제 체계적으로 판단한다 이 얘기야. 약간 체계적으로 참 거짓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참 거짓을 뭐를 이용해서? 그래, 명제에 배운 내용들, 명제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해결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명제가 뭐냐? 명제가 뭔데? 명제.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명확하게 참 또는 거짓을,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나 대통령이야. 뭐야? 우씨. 나 대통령이야. 왜? 뭐? 나 대통령이야. 그래. 명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참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야. 얘를 뭐야?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명제는 뭐라고 부르느냐? 명제는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소문자로 P 또는 Q 또는 R 이렇게 표현합니다. P 또는 Q 또는 R로 표현을 하는데, 두 번째, 이제 뭐를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 문장 또는 식인데 이거의 부정이야. 어떤 특정한 전체적으로 명제가 있는데 뭐 다양한 명제 형태들이 있겠지. 그걸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부정은 뭐냐? 부정은 자, P이다라는 명제, 나는 대통령이다 라는 명제의 부정은 뭐야? 대통령이 아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not P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P가 아니다가 되는 상황이고, 얘를 뭐로 표현하느냐? P가 아니다 라는 걸 부정한 거를 not P라는 기호로 표현합니다. not P라고 얘기합니다. not P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게 나오느냐? 자, P가 있어요. not P가 있어요. 우리가 참과 거짓을 명제에서 하나의 값이라 봅니다. 값이라 불러. 값, 뭐 1, 2, 3, 4 할 때 그런 값처럼 참인 명제를 t라는 값을 가진다고 하면 됩니다. true, 오케이? 됐어? 참이면, 거짓이면 false입니다. 그래서 여기 f라고 둔다는 얘기야. 오케이? 만약에 원래 있는 명제가 참이면 부정인 명제는 무조건 거짓입니다. 당연한 거겠지? 대통령이다? 참이야. 그럼 대통령이 아니다가 거짓이 되겠지. 맞아? 재명 씨 잘 살아있나 모르겠네. 자, 아이고, 왜? 아니, 안보를 묻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재밌지 않나, 맞지? 재밌어. 그래, 얘들아, 나중에 대통령 되면 잘해라. 잘해라. 근데 찍어줄게. 됐어? 요렇게 됐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명제라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내에서 다루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명제는 구조가 좀 짜져 있습니다. 명제라는 틀이 이만큼 있으면 우리가 뭘 배울 거냐? 한 요 정도는 조건문을 배울 거예요. 또 다른 한 요 정도쯤은 모든 또는 어떤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이외가 됩니다. 한 3가지 종류로 배운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조건문입니다. 자, 조건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문부터 하자. 그럼 조건부터 들어가야 되겠지. 조건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조건은 뭐에 따라서? 미지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달라지는, 참 또는 거짓이 되는 X값에 따라서 얘가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고,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 부릅니다. 조건이라 부르는데, 자, 얘는 이걸 놓치기 쉬워요. 제 앞에다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제시가 될 거냐면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게 될 장소가 제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환경이 조성이 될 건데 그게 뭐냐?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전체 집합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전체 집합 내에서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전체 집합 내에서 미지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 또는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 조건이라 부릅니다. 이 조건, 됐어? 조건. 그럼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을 적을 때도 P라고 적습니다. P는 X는 3보다 작다. 그럼 3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 유한집합에서는 1, 2밖에 없잖아. 그럼 실수집합에서는 열나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보다 큰 숫자에는 아예 없겠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전체 집합을 먼저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지금은 뭐 처음 조건이니까 이런 얘기가 하는 거지.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3보다 작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뭘 볼 거냐면 1, 2를 볼 거란 말이야. 맞지? 그 1, 2를 우리가 뭐냐? 이 P라는 대문자 P로 적을 거고 얘를 진리집합이라 부릅니다. 진리집합이 뭘까? 그러면 그렇지. 조건을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다 꺼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진리집합이 있는데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가 딸려 나오느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진리집합은 뭐냐?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모든 미지수 값입니다. 미지수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팔 아파. 말이 길다 맞지? 당연히 얘도 앞에 전체 집합 내에서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 집합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이제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Q라는 게 있어요. 2 이상이다. X는 2 이상이다. 2 이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있어요? 얘의 진리집합 Q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2, 3, 4, 5가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됐어? 이게 결국 뭔데? 집합이 또 나오네. 또 나옵니다. 진리집합에서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볼게요. 나피는 뭐야? 나피는 뭘까? 나피는 X는 3보다 작지 않다겠지. 저거의 부정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X는 3보다 작지 않다. 3보다 작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나피는 뭐로 표현인데? P의 여집합으로 표현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P의 여집합이니까 누구야? 3, 4, 5가 되겠죠. 오케이? 쟤 빼고 다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조건 하나로 진리집합을 연결시키면 진리집합에 의해서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P이고 Q다라는 건 어떻게 변하겠어요? P이고 Q다라는 얘기는 3보다 작고 2 이상이다. X는 3보다 작고 2 이상이다. 라는 거고, 이거를 나타내는 뭐가 나온다? 진리집합이 나오는데 그게 딱 누구랑 똑같아? P고 Q랑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맞죠?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하나만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거구나. 만약에 P이거나 P이거나 Q 뭔지 알 거란 말이야. 근데 쟤를 부정할 거야. 무슨 말이냐? 3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작거나 어떻게 된다? 2 이상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게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럼 얘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이 누가 되느냐? P 합 Q의 여집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P 합 Q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먼저 배웠으니까 얘가 P여, 교, Q여가 된다는 얘기고, 이 말은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다? P여, 교, Q여. 이게 무슨 말이야? not P이고 not Q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서 P의 여집합은 진리집합이 나 P잖아. Q의 여집합은 진리집합이 나 Q잖아. 그게 뭐야? 이고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용으로 바뀐다라면 X는 3보다 작지 않고 X는 3보다 작지 않고 3보다 작지 않고 2 미만이다. 2 미만이다. 라는 건데 2 이상이다가 아니라 2 이상이 아니다니까 2 미만이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합집합했더니 아까 전에 얼마 나왔지? 합집합했어. 전체집합 나오잖아. 전체집합에 여집합이잖아. 당연히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지. 3보다 작지 않고 3보다 크거나 같고 3 이상이고 근데 2 미만이 돼. 말이 없잖아. 오케이? 됐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진리집합들이 있고 조건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각각 연결되는 것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 됐나요? 오케이? 다 됐어? 자,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조금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느냐? 아이고! 7-2번 봅시다. 자, 7-2번에는 보면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하는 자,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야. 얘가 전체입니다. 여기가 되는데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조건 P는 뭐라고 돼 있어요? X가 1 이하다. 이거나 X가 누구? 4 이상이다. 수직선에 표시하면 1 이하이거나 4 이상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Q입니다. Q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알았니? 이런 상황이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거기 봅시다. 뭐라고? P 또는 Q야. P 또는 Q네. P 또는 Q입니다. 그러면 얘가 진리집합이고요. 이걸 나타내는 게 얘가 진리집합입니다. 그럼 합집합을 해주면 되겠죠. 합집합을 해주면 얘랑 얘랑 합집합을 해줬었을 때 동시에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합집합에? 그러면 동시에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1 이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 이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가 되는 거지. 합집합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여기는 요 부분 빼고 다지? 그래서 합집합하면 X가 2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4 이상인 X들을 다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다.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에는 P이고 Q이다 라는 거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1까지인 X들을 다 모아놓으면 돼. 3번입니다. P 또는 not Q야. P 또는 not Q입니다. P 또는 not Q인데 not Q가 뭐야? Q의 여집합이지. 얘가 Q의 여집합이 됩니다. 잘했죠? 됐어요? Q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수직선에 살짝 표시하면 P가 1 이하 4 이상 Q의 여집합 마이너스 1 이하 누구 이상? 2 이상 이렇게 되게 2 이상 맞나? 마이너스 1 초과네. 마이너스 1 미만이네. 초과래. 마이너스 1 미만 2 초과입니다. 합집합이죠. 3번은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다 x가 1 이하. 그 다음에 누구? 2보다 큰 부분 다. 이걸 만족하는 x들이 된다. 라는 얘기라고.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자. 좀 쉬었다 갑시다.